2022년도 사이언스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사람의 목소리와 첫인상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목소리 신호를 기반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첫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종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은 지 몇 초 만에 첫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결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얼굴 표정과 목소리 신호에 기반하여 신뢰성, 경량, 심지어 지배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LGBTQ+ 카테고리 안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생산자 초대석의 두 번째 손님, 유튜버 개선배님과 함께합니다. 근데 개선배님께서 닉네임을 포포로 지칭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 녹음에서는 포포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개선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개선배입니다. 근데 뭔가 제 스스로를 되게 선배라고 지칭하는 게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여기서는 뽀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성지향성이라는 부분이 제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저의 취향과 사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자유롭게 하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지향성과 관련해서 많은 방황과 고민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서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퀴어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이 네, 예전보다는 많아지기는 했지만 음. 그래도 사실 그 소비자 폭에 비해서 공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쪽 컨텐츠들을 잘 안 봐서, 네. 네. 그래서 사실 막 공급자가 많은지 수요자들이 많은지를 잘 모르고 이 시장에 뛰어든 거여가지고, 예, 그냥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나와요. 그 분석하는 페이지에 가면은 내 시청자들이 어떤 거를 주로 보는지를 유튜브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내 시청자들이 이런 제 채널이랑 비슷한 컨텐츠들을 보시는 분이 많구나. 그제서야 알았죠. 네. 그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안 하시는 거 대비 채널 규모가 되게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 친구들이 영상 스물 몇 개 구독자 7천이면 개꿀이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조회수도 이제 잘 나오고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고. 그렇죠. 네. 감사하죠. 네. 그게 또 개선배님의 이제 포포님의 또 매력 덕분에 그러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사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몇 번 해봤을 네. 때에 뭐 팟캐스트라든지 다른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히 초창기에 채널이 엄청 커지는 순간에 연락이 많이 왔다고 네. 들었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뭐 같이 했던 채널, 같이 출발했던 채널들이나 아니면 이미 좀 큰 채널들에서 출연해 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뭐 얼굴 노출에 그런 부담도 있고 그런데 나가면은 그분들은 다 이제 얼굴을 그냥 저처럼 블러 처리 안 하고 공개하고 하시는 분들이어서 아무리 내가 가린다고 해도 그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 저는 그냥 이제 방구석에서 혼자 제가 얘기하는 게 좋지 어디 나가서 막 이렇게 여러 명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다 거절을 했는데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얼굴 그런 공개 부담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어서 이렇게 게릴라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초대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로 이제 알쓸 신잡성 정보를 사용하는 편인데 이제 개선배님의 목소리가 음, 진짜 좋으셔서 그것도 또 채널의 큰 매력이지 않나 해서 첫인상과 목소리의 상관관계성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가 생각하는 목소리의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그냥 좀 약간 차분한 그런 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저는 제 목소리 사실 객관적으로 들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어떤지 잘 몰랐는데 이제 중학교 때 왜 학교에서 그 이제 돌아가면서 책 읽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한번 너 목소리가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연애를 할 때
제가 자기 전에 통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이 이제 목소리 좋다고 얘기해줘서, 아, 그런가? 좀 그제서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엄청나게 저음도 아니고, 뭐 엄청난 미음도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중간 톤에서 듣기 좋은 그런 목소리이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개 선배님이 사실 얼굴을 네, 공개를 안 하고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드시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랑 네, 그리고 몸으로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네, 몸도 좋으시고 그리고 네, 목소리도 좋으시기 때문에 네. 이제 모두가 되게 환상을 품고 아, 우리 역시 개 선배님 너무 그니까요. 섹시하시다, 너무 좋다. 약간 그냥 익명성을 보장하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어찌 보면 이게 좀 잘 먹힌 게 스스로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에 맞아요. 대해서. 그거를 네. 투영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약간 좀 환상을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평범한 남자이기 때문에 너무 특별한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하, 그렇게 평범한 남자치고 몸이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진 않아요. 그냥 뭐랄까, 그냥 평범하지 않나요? 그냥 운동하는 사람 치고는 그냥 저는 부족한 게 많다 생각해서, 아니, 진짜 내가 운동하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일단 저보다 네. 좋으신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처음 영상 올리신 게 92년생 아저씨의 커밍아웃 경험담 공유의 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네. 이거 사실 이 영상을 저도 예전에 개 선배님을 네. 개인적으로 알기 전에도 이미 이제 음, 그때 한창 채널 커질 때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저도 알게 되었었어요. 네. 네, 근데 애초에 제가 이제 네온밀크라든지 채널 김철수 음, 같은 그런 LGBTQ 관련된 채널들을 좀 구독하고 있어서 알고리즘이 추천해 준 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네.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첫 영상이 약 6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음, 시작했을 때 이 정도로 나의 영상이 뭔가 잘 될 거다 아니면 그런 기대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리고 사실 막 그렇게 커밍아웃하고 이런 영상은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영상 올리고 두 번째 영상 올릴 때만 하더라도 구독자분들이 11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 11분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갑자기 알고리즘을 막 타가지고 엄청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지금 6만 회인지는 몰랐어요. 6만 회인지는 몰랐고, 네. 사실 지금도 제가 막 채널이 엄청 더 커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사실 저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한 음. 200명, 300명 정도만 있으면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핸들링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좀 더 벗어난 느낌이어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셀프 은퇴도 했던 거고, 예. 아,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 극초반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네. 이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막 남들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막 그런 좀 생각도 많았고 사실 아직도 이거 왜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아요. 아니, 스스로가 보라고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소비되는지에 대해서 왜냐면은 내가 의문이 이게 있는 건가? 네. 엄청나게 막 이게 뭐 테크니컬하게 막 화려한 영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이게 그쵸. 막 엄청나게 내가 볼 땐 막 엄청 재밌지도 않은데 왜냐면은 훨씬 더 막 외향적이고 뭔가 웃긴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왜 보는 걸까? 스스로 많이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고, 한 분씩 네.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왜 보세요? 이렇게. 절대 예상을 못했던 결과였어요. 예, 진짜로. 음, 그렇구나. 되게 네, 과분한 사랑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계속 네, 감사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네, 애초에 채널을 처음 시작했었던 배경 자체가 그 본인 소개를 했을 때, 맞아요. 약간 개선배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그렇고, 청소년기에 특히 본인 네,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친구들한테 어떤 이정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나의, 가이드? 예, 맞아, 가이드가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채널을 개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 고민을 할 때 제가 참고할 만한 그런 가이드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는 뭐 2017년, 18년 이즈음이고 뭐 유튜브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플랫폼도 없었고 뭐 SNS도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게, 2017년이 아니라 2007년이네요. 네, 2007년. 아, 네, 2007년이야. 네. 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정보가 정말 많고 맞아요. 접근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래서 하지만은 되게 어찌 보면 외향적인 사람들도 많은데 미디어에 보면은 근데 네, 그런 사람 아니라 저처럼 좀 내향적이고 집에서 혼자 고민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많죠, 많죠.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거였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지금도 사실상 이제 1년이 넘은 지금도 비슷한 마음으로 계속 영상을 업로드하고 계시는 건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어 지금도 그런 마음을 코어한 메시지를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너무 맨날 그렇게 막 진지한 얘기만 하면은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면 너무 빠진다? 재미가 네, 없어서 그래서 예, 네네. 한 제 기준에는 한 두 개 진지하면 하나는 좀 가벼운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네네네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아무튼 저는 예, 그게 그냥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새로 유입되는 분들은 예전 영상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약간 주기적으로 좀 상기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그래야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올린 영상을 알고리즘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이 뭐 하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물론 네, 그거를 맞아요. 과거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비디오 목록 들어가서 클릭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네, 그냥 그렇게 아예 처음 영상을 본 사람한테도 이 채널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렇게 자주 올리진 않으세요, 영상을? 어, 한 달에 한 번 올리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요. 와, 그렇구나. 네. 왜 놀라시는 거죠? 왜냐면 보니까 전업 유튜버들도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게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빡세죠. 채널 초창기에는 그걸 모르고 일주일에 하나 올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회사 다니면서 찍고 맞아요. 편집하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올릴게요 하다가 이것도 너무 빡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네. 그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써주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정하지 말고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올리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러면 스윗하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올려야겠다 하고, 이제 거의 한 3주차, 4주차 되면은 DM이 이제 몇 개 와요. 이제 안 올라오나? 이제 곧 올라올 때 된 것 같은데 언제 올리세요? 이제 이렇게 오더라고요. 쿨타임 다 찼을 때. 어,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 목표입니다. 예. 잊지 않고 계속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좀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어떤 유튜버를 제가 막 그렇게 기다리고 이랬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영상 안 올린다 음. 하면은 그 유튜버를 대체할 유튜버를 찾지 그 그니까, 사람한테 막 네.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쵸, 그쵸. 저도. 이제 뽀뽀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또 더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가요? 근데 사실 제가 막 이렇게 검색해 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어떤 알림이 떴는데 누가 저를 태그를 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런 네.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눌러봤더니 이제 저랑 좀 비슷한 그런 컨셉이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근데 네. 그분의 그 정보란에 저를 샤라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얼굴을 다 공개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되게 뭐, 이렇게 호감 가는 외모였어요. 그래서, 발전된 모습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예, 근데 예. 하지만 이런 좋은 목소리와 훌륭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흔치 않으니까 뭐 또 뭐, 그게 매력이게 계속 찾게 되는. 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아까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셀프 은퇴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 부담감, 갑자기 너무 채널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서 이제 그게 네, 부담이 됐었다. 그래서 셀프 은퇴를 했었다. 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 갑자기 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상을 아예 다 내리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제 다 아, 그만해야지 했었던 건가요? 그냥 이제 내리지는 않았고,
그냥 누군가 와서 보라고 이제 공개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거기 그 커뮤니티에 글을 썼어요. 이제 못하겠다. 더 이상. 너무 부담스럽다. 네. 왜냐면은 구독자 너무 빠르게 많아졌고, 그때 그만둘 때가 한 5천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성격상 이 댓글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회사에서도 일하다가 어떤 댓글 달렸나 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막 사람들이 유입될 때 좀, 안 좋은 댓글, 기분 나쁜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아, 그럴 수 막, 있죠. 저는 이제 막, 뭐, 공인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맞아요. 거예요. 플러스 저는 되게 제 인생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항상 해왔는데, 제가 제 스스로 제 팔자를 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은 이제 비공개가 된 영상인데, 뭐, 사람의 매력에 관해서 얘기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0. 거의 2초 정도 그 블러가 풀리는 이 있었던 어,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네, 검수를 할 때도 그걸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네, 이제 어떤 영상을 올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올리고 이제 놀고 있었는데 엄청 그 메일이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막 댓글에도 네네, 메일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와서 그땐 인스타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지 네, 봤더니 그 몇 초에 얼굴이 잠깐 보인다. 근데 얼굴이 다 보이는 거 아니라 어, 눈 정도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네네, 당황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컷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반영되는 데는 좀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너무 네.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내가 이걸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엄청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아우팅에 대한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느끼신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예. 그 아우팅도 불특정 다수에게 랜덤하게 노출되는 거다 보니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날 아침에는 되게 가슴이 철렁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이제 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만두고 한 두세 달을 쉬었어요. 쉬는데,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일단 그 메일로, 정말 장문의 메일로, 어, 너무 그동안 고마웠다 이런 메일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있나? 고맙다고 얘기해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좀 반성의 시간도 가졌고, 이렇게 쉬면서, 그러니까 그만뒀는데도 메일이 계속 오더라고요, 간헐적으로. 근데 이제 어, 어, 네,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은둔인데 그분의 막 고민을 한창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장문으로 답변을 보내고 그리고 이분이 누나한테 이제 커밍아웃 하고 싶은데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는 말을 못하고 제 경험을 빌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했었는데 그 메일을 이제 계기로 내가 뭔가 더 이렇게 이바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또 세상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만들게 됐고, 플러스 그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좀 깨달은 게, 아무리 내가 이 인생이라는 거를 평화롭게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해도 결국에 그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 퀘스트들을 깨나가는 게 이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런 네. 불확실성 속에 그냥 나를 완전 던져보자. 이런 생각이 아예 들어가지고, 던져보자. 아예 네. 던져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럼. 한번, 네. 한번 경험치를 올려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사실 뭐 그만두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예, 그랬었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결국 음, 돌아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소비해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는 맞아요. 저희는 청취자라고 하고 유튜브는 이제 시청자분들, 네, 구독자분들이었군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메일을 아예 안 받았다면, 뭐, 아예 그만뒀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냥 음, 애초에 아예 그냥 튕겨져 나가 버렸을 텐데 음, 계속 이제 개선배님, 그러니까 포포님의 존재성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래서 뭐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받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채널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은둔이거나 힘든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성이나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계속 품고 계시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자극해 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네요, 예. 음.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슬슬 저도 그렇고 이런 생산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네.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본인의 존재성을 어떤 형태로든 기록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가 다들 조금씩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친구들 한 세네 명만 볼 수 있게 일기를 쓰거든요, 블로그에. 그래서 네. 가끔은 제가, 난 이 일기를 쓰려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객이 네. 전도돼서 어디 가서 이제 뭐 먹을 때마다 사진 찍고, 뭐 할 때마다 사진 찍고, 일기 써야 되니까. 그러면 또 네. 친구들이 되게 장문으로 댓글을 달아주고 그랬었는데, 이 유튜브가 네. 지금 영상이 계속 쌓이잖아요,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되게 제 맞아요. 삶의 아카이빙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그냥 일반 직장인이 삶의 아카이빙을 만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없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더라도 이 영상들이 남아서 뭔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족적을 어떻게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일일 수 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사실 LGBTQ 관련된 삶을 사시는 분들, 퀴어 분들이 음. 약간 생산 욕구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음. 뭐 네. 어떤 뭐 영상을 찍어서 남긴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다가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는 비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음. 저는 좀 높다고 조금 항상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표출의 욕구가 아, 있는 왜 것도 그럴까요? 있겠지만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이제 포퍼님이 음.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물론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입양을 한다든지의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음.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선택이기도 하고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만 이제 그랬을 때 네. 본인의 존재성을 뭔가 이 세상에 내가 죽고 나서도 음.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뭔가 네. 컨텐츠를 생산하는 방법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방금 살짝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어요.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되게 생각이 많고 상념이 많다 보니까 제 존재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남기고 싶다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일반들은 뭐 내가 그 존재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그렇죠. 어, 많이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뭐 차별을 너무 느낀다거나 당연한 이런 게, 존재니까. 예, 그 맞아요. 너무 당연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이쪽이라고 해서. 네네. 근데, 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여튼 그런 쪽으로 표출이 된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 일기도 쓰고 계시군요. 그럼 유튜브를 올리고 나서 일기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좀 달라졌나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아니, 하기 똑같아요. 전에 제가 비교하면? 무조건 3, 4일에 하나씩은 쓰는데,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정말 부지런하다. 진짜 부지런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일기는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뭔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어디 일기를 써놨을 때, 어디 뭐 예를 들면, 뭐 이동하거나 이런 남는 시간에 다시 네, 보면은 좋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때 이런 생각 했었구나. 네. 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일기 쓰시지 않나요? 저 팟캐스트 시작하고 나서 일기 안 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생산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살짝 버거워서 네. 그래서 이제 일기를 음. 잘 안 쓰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 표출이나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이미 차고 넘치게 충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일기는, 그 운파님이 쓰는 일기는 뭐 전체 공개예요? 아니면 본인만 읽는 거예요? 저만 봐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아까 그 한 세네 명 정도 공유해서 그 친구들한테 볼 수 있게 해놨다라고 하셨을 때, 네.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일반 친구들이 다 제가 이쪽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 네, 거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렇다고 너무 솔직한 얘기는 안 써요. 그건 정말 제 네네, 그 아이패드 메모장에 쓰고 제 네, 일상 속에서 좀 너무 무겁지 않게 이렇게 뭐 사진 하나에 몇 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블로그 일기를 그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 전체 공개로. 근데 저는 네, 좀 맞아요. 더, 예, 익명성을 위해서 뭔가 의리를 지켜줄 수 있는 친구들 3, 4명은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만 보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네. 뽀뽀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세네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본인의 삶을 공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해 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 그런 식의 고민은 안 해봤는데, 나만 혼자 보면은 의미가 없다. 글이라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의 공감을 받고 싶은 그런 네네.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의 글이라고 생각을 음. 해서, 음. 예.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네.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엄청 화가 났는데, 이런 행동이 나를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네.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래서 그 세네 명의 네. 친구들이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제가 뭐 하는지 이런 걸 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약간, 그러네요. 예, 너가 여기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겠다, 그러겠다. 그리고 네. 그 친구도 그런 형식으로 글들을 남기는 거야? 아니면 그 친구들은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읽기만 해요. 걔네들은 안 써요. 아, 그래서 되게, 그러고 보니 정보가 너무 그렇네? 불균형한데요? 그러고 보니 네. 그렇네. 예.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출근하거나 출근길에 보거나, 그리고 좀 감동을 받는 게 정말 장문으로 댓글을 써줘요. 매번 그러는 건 네네. 아닌데, 그래서 네. 그거를 보면서 많이 응원을 또 받고, 위로를 받고 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요. 이제 또 블로그 일기 형식으로도 사실상 그 개선배와 같은 컨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계시긴 하셨었네, 옛날부터. 그렇긴 하죠.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건 좀 더 약간 개인적인 모습인 것 그쵸. 같고, 사실 그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개선배 맞아요. 영상도 저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좀 편집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에디팅을 한 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막, 사람들은 저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막 100%제 모습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럼요, 그럼요. 이제 네. 포포님께서 개선배라는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는 그 채널 성격에 맞는 콘텐츠만 올리려고 하실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페르소나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영상마다 블러 농도 차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게, 예리하신데요. 제가 이제 초반에는 좀 옅어요. 네, 맞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은퇴 전에는 굉장히 옅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솔직히 저를 한 번 본 사람이면은 전집 100%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은퇴 기간 동안에 나 더 익명성을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네. 돌아왔을 때는 조금 더 진하게. 근데 또 어느 날은 한 40% 정도 진하게 했다가 이거 너무 답답한가? 그러면 한 32% 정도로 낮추고 약간 이렇게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 완전 최근은 아닌데 네, 그 남미세 브이로그 2탄이었나? 네, 서브웨이 가서 이제 차은우 입간판 보는 내용 있는 네. 그 이 편 영상.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나름 최근이잖아, 사실 다른 네, 영상에 네. 비하면. 그 영상이 유독 블러가 엄청 옅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영상에서 뒷머리 커트한 거 보여드릴게 이러면서 이제 거울로 이제 보여주는 씬이 있는데 네. 아, 그랬어요. 몰랐네. 예. 예, 거기에서 이게 초창기 영상 대비 이제 좀 자신감이 좀 붙으셨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걸 봤을 아, 때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몰랐고요. 다시 한번 네. 봐야겠네? 그렇게 어떻었나? 그건 좀 중후반부여가지고 제가 좀 신경 썼던 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신감은 그래서 아닙니다. 보다가 오해를 풀고 싶네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은근슬쩍 좀 이제 알아봐 줬으면 좋겠나 이런 마음이 또 생기셨나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이제 이 영상 관련 콘텐츠로 또 넘어가 보면은 네. 애초에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는 뭐 특히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은 완전 진지 그 자체였죠. 사랑이란 뭘까요?가 맞아요. 콘텐츠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죠, 주로. 좀 책임을 전가했죠, 애들한테. 왜냐면은, 근데 되게 예. 좋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왜냐면은, 다양한 생각 들을 수 있어서,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용 자체는 되게 진지한데 달리는 자막이랑 그런 것들 글들은 음, 오히려 그걸 좀 약간 트위스팅하는 맞아요. 되게 웃긴 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소석에 개그를 끊임없이 치시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플랫폼으로 사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올리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어떤 그런 형식 같은 프레임 같은 거를 잡는데 받았던 영향이 있거나 음, 어떻게 그런 형식을 선택하게 되신 건지가 궁금해요. 딱히 영감을 받은 사람은 없고요. 예. 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할 때, 진지한 얘기를 친구들한테 할 때도 좀 희화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진지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사실 그 커밍아웃이라는 것도 내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아, 너 정말 힘들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나 그냥 게이야. 어쩔 거임? 뭐 약간 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상대방 아 그래? 그러고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무거운 맞아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약간 자막까지 그냥 그 말씨를 이렇게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진중하면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막은 그냥 좀 가볍게 그리고 제 스스로 제 안에 되게 여러 가지의 그런 페르소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는 약간 제 자신을 좀 네. 객관적으로 많이 바라봐야지라고 하는 편인데 물론 힘들지만 네. 그것도 그 제가 네. 평소에 사고하던 방식의 어떤 단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내가 말을 저렇게 진중하게 하고 있지만 그걸 내가 또 바라보면서 사실은 아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약간 그쵸. 네 그런 네네네.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게 이제 자막에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또 뭐 인프제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네. 생각하거든요. 약간 다양한 아, 페르소나를 이렇게, 가지고 네. 네, 그게 네.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투영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네, 녹아 있는 거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자막을 볼 때 항상 느끼는 특히 남미세 브이로그를 저도 재밌게 보기도 했고 이제 그 네. 컨텐츠가 그런 자막의 정수를 되게 잘 느낄 수 있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유독 그게 되게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얘기하는 사람도 신나고 자막도 진짜 작두타거든요. 진짜 막 난리가 아, 그런 거예요? 나거든요. 내가 그 남자들 얘기하면서 좀 주접을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되게 '아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때 딱 느꼈던 생각이 자막으로 표현되는 페르소나는 진짜 완전 게이 비치 마인드를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비치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그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자막으로 계속 이제 표현을 음, 하시는 느낌이었다. 이 얘기를 정확히 제가 어제 회사에 제 친한 분이랑 했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제일 최근에 올린 영상을 이제 봤나 봐요. 이제, 뭐, 네. 좀 늦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음. 이제 그분은 저랑 친하니까 저한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자막에 나오는 그 자아가 제 네. 진짜 모습이랑 더 가까운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아닌데 나 좀 그래 진지하지 않아요? 평소에?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랑 친하니까 뭔가 이게 그 딱 네. 가운데가 아니라 그쪽에 더 가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평소에 더 진중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예, 자기 반성을 했죠. 반성까지 예. 하셨구나. 예, 자기 반성까지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막이 가끔 음. 이제 흔히 이쪽 사람들이 말하는 퀸력이 폭발할 때가 있고 네. 근데 그거랑 또 별개로 엄청 소심해질 때도 있어요, 오히려. 말은 저 음,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자막으로는 어머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음, 네. 그-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양극단인데 예. 근데 그게 전형적인 그 게이 비치 마인드지 않나. 그걸 뭐라고 하지? 그쵸, 예. 약간 디바의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예. 무대 위에선 화려하게 빛나지만 무대에서 내려갔을 때 되게 한없이 작아지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개 선배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왜냐면 음, 제가 주로 송출하는 플랫폼 자체가 팟캐스트이다 보니까 네. 아무리 유튜브 영상을 소비한다고 하시더라도 유튜브까지 이제 퀴어 컨텐츠를 소비하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개 선배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미세 브이로그 보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 제가 올리면서도 너무 네. 자극적이지 않나. 사실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정말 사람들이 그냥 그걸 더 좋아하고 뭔가 더 가볍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 약간 평소에 제가 고민하는 그런 진중한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네. 약간 사람들은 너무 그런 걸 재미치중되어 있는.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더 재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좀 고민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미세 브이로그가 사실 직전에 녹음을 했던 이미 업로드가 됐지만 개인적 네. 소견입니다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랑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남미세 브이로그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음, 궁극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음, 이제 그분들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 얘기만 미친 듯이 하고 싶은데 그 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채널의 방향성도 좀 무너지고 아, 그리고 끊임없이 남자 얘기하는 거 한두 번 듣는 건 재밌긴 한데 계속 남자 얘기만 하면 듣는 사람도 지치지 않겠냐.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개선배 이미 그거 하신 분이 있다. 아, 근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 이쪽 친구가 자기는 좋았던 게 뭐냐면, 어쨌든 그 이쪽으로서 매일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사는데, 마치 안 그런 거냐, 예, 안 그런, 맞아요. 척 이제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어딜 가나, 예를 들면 뭐 샌드위치 가게 갔을 때 잘생긴 남자 직원 있으면 좋고, 그냥 뭐 또 가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누구나 하는데, 그런 거를 맞아요. 그냥 너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그냥 자기는 너무 재밌었대요. 좋았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되게 소탈하게 잘 드러내 주셨죠. 뭐, 완전 그냥 미쳐 있었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활하는 그런 생활 반경이 다 노출되고, 뭔가 그쵸. 그건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거를 내가, 왜냐면 방구석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건 너무 재미가 없고, 이제 그 비주얼적으로 음. 봤을 때도 뭔가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고, 누군가 등장하고 이러는 게 좀 더 참신한데, 그러려면 너무 제 사생활이 맞아요. 노출되다 보니까, 근데 뭐 알려는 그쵸, 사람은 다 그쵸. 알더라고요. 저한테 어디서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DM도 오고, 어, 보이죠. 맞아요. 예, 보이죠. 그래서 뭐 저도 최대한 가린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거는 뭐 이미 영상 뭐 세네 개 올렸을 때부터 제 출퇴근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다고 이제 얘기하고, 예,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노출되는 건 좀 감수하고. 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음, 맞아요. 이제 그리고 사실 그런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중한 내용을 올리는 와중에 그게 가끔씩 소비가 되기 때문에 더 재밌어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리고 원래 친한 게이 둘이 만나면, 야, 6시, 야, 7시, 무조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그게 야, 뭐예요? 6시 지나가는 남자, 아, 6시에 지나가는 아, 아, 남자 봐봐. 저는 어, 점심시간에 맨날 그 다른 여자 직원분이랑 어제도 그 짓거리 하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네. 라퍼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더 친밀감을 주는 아, 형태라서 좋아할 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분석은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꾸준히 뭐 음, 아니면 뭐 고생하셨다라고 메일을 보낼 정도의 친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음, 그런 콘텐츠가 오히려 더 서로의 거리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장치이지 음,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리하시군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남미세 브이로그도 있고 네. 그럼 여러 가지 특히 자막으로 이제 다양한 페르소나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러면 편집할 때에 걸리는 시간이나 편집 네.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편집은 제가 아이패드로 하고요. 블로라는 어플을 써가지고 하는데, 그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생활했던 거를 브이로그를 만들려고 프리미어 프로를 써본 적이 음. 있어요. 근데 그 쓸데없이 좀 네네. 복잡한 느낌이어서 이 맞아요. 블로라는 어플이 되게 직관적이더라고요. 정말 쓰기가 쉽고, 네. 그래서 네. 찍고 나서 컷 편집하는 게 제일 오래 걸리고, 근데 사실 블로 자체 내에 그 마가 뜨는 구간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기능이 있어요. 너무 근데 좋다. 너무 네. 좋죠. 근데 이게 약간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은 안 없앴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도 다 음. 없애버려서 그 기능을 안 쓰고 이제 네. 제가 손수 컷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오래 네. 걸리는데, 근데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려요. 그 컷 편집하고 자막 쓰고 하다 보면 뭐 많이 걸려봐야 4시간? 네, 네. 이 정도는 영상인데 4시간인 거면 정말 짧게 걸리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보통은 맞아요. 프리미어 프로 이런 거 쓰시면서 막 정말 고퀄의 유튜브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1분에 이게 1시간씩 걸린다고 보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뭐 15분, 20분짜리인데 3, 4시간이니까 개꿀이죠. 사실 기술이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편집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예, 그래서 네. 제일 뭐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제 얼굴 잘 가려지는지. 네. 자막은 처음에 달고,
한 번 쫙 달고 다시 보면서 좀 더 보완하고 그렇게 세 번 정도 보면서 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일단 처음에는 컷 편집해서 영상의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서 어 그다음에 뭐 블러 처리라든지 아니면 네, 자막을 쭈루룩 한 번씩 또 달고 네, 그리고 네. 마지막에 최종 검수하는 단계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통 한 영상 올리는데 한 3-4시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주말에 거의 다 날아가네요, 영상 편집을 하면. 그쵸. 그래서 약속이 없는 날 이제 미리 보고, 아, 이날은 이제 편집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 해야겠다. 뭐 이렇게 딱 하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우,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 주제는 어떻게 셀렉하세요? 이거는 그냥 거의 제가 이제 상념이나 이런 망상을 이 취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뭐 화장실 갔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이쪽 사람들만 하는 생각인가 싶으면은 그냥 바로 메모장에 적어놔요. 그 음. 수시에 적고 회사에서도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점심시간에 예쁜 여자분을 봤다. 그러면은 예쁜 여자를 네. 보는 기준은 약간 나랑 일반 남자들이랑 어떻게 다른가? 약간 그렇게 그럴 러프하게 수 있겠다. 메모장에 좀 맞아요. 적어 놓고 나중에 다시 보면서 다듬어 가거나 이제 어, 제 채널이다 보니까 학교 갔을 때 뭐 어릴 때 마인드맵 하는 것처럼 제가 관심 네. 있는 부분을 좀 미리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좀 오. 섹션별로 좀 주제를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일하는 줄 알거든요. 메모장 켜고 네. 하니까. 그래서 되게 맞아요. 좋아요. 이게 은근히 일하는 줄 아는데 일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뭐 좋아하는 뭐 남자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좀 러프하게 수시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멋있다. 진짜 완전 크리에이터다. 아,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이제 몇 번 그런 기능을 써봤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또 그 친구 챗GPT가 되게 약간 가려운 부분을 네. 긁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개요를 되게 기깔나게 짜주더라고요. 잘 만들어주죠. 너무 맞아요, 놀랐어요. 맞아요. 예, 너무 놀라서 오히려 걔가 저한테 이렇게 역으로 제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또 AI 대시대에 맞춰서 또 AI 기능까지 사용해서 컨텐츠를 네,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남미세 브이로그 저도 항상 기대하고 있으니까 음, 3편도 또 기대하고 있겠고요. 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가장 최근에. 네. 일부러 그 유부남, 유부녀인 친구들한테만 물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저는 좀 다들 비슷하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다른 친구도 다 너무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친구가 메이플의 그 메이플 게임에 비유한 비유가 있어요. 맞아요. 음, 네네네. 그게 전 정말 좋았거든요. 사실 그게 제가 요즘에 겪고 있는 어떤 딜레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네. 어플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가지고, 예. 되게 혹시 그 메이플 비유가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아, 수 있을까요? 그 제가 메이플이란 게임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RPG 게임처럼, 네, 네, RPG 게임들. 네, RPG 게임인데, 뭐, 거기서 어떤 능력을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룰렛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점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만점이 뭐 5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 힘이 네. 4, 뭐, 그 다음에 뭐, 피지컬이 뭐 4,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4, 4로 조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더 좋은 조합을 얻기 위해서 이걸 리셋하고 또 새로운 도박을 한다는 거죠. 근데 5, 5가 나오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인간 관계에 비유했을 때 이제 내가 네. 4하고 4인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이거보다 네. 괜찮은 사람이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이 4, 4 조합의 사람 버리고 또 다른 도박을 했을 경우에 이 더 괜찮은 네. 사람 만날 수가 있냐? 또 그건 아니고 또 맞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 또한 4 이상의 사람인지 음. 또 그런 것도 음. 중요하고 5인 사람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맞아요. 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그쵸. 만났을 때 내가 그 만남에 대해서 좀 감사할 줄 알고 인연의 소중함을 좀 알아야 음. 된다. 뭐 그 친구가 말을 맞아, 했거든요. 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살다가 그 친구는 네. 되게 오랫동안 9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1년이 된 건데 그 네. 친구한테 평소에 그런 얘기를 가치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일이 없었어가지고 좀 듣고 친구 사이 놀랬어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네네. 그냥 만나서 재밌게 놀고 막 깔깔거리고 이랬지. 어, 물론 그런 시간도 의미 있었지만은 이번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많이 놀랬어요. 예, 아, 다들 이렇게 음, 자기만의 가치관, 견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예,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물어보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에 비유했던 거 자체가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트너로서의 꼭 필요한 수치들이 충족이 되면 네, 나머지 것들이 좀 충족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것들에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게 정말 좋다.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던 배경에도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으면서도 네. 그냥 인터뷰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사랑꾼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애들이 다 정말 뭐라 그럴까,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어, 맞아요. 그래서 너무 뭐, 부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고 행복하게 잘 살고 영위하고 계시겠죠. 아, 맞습니다. 예, 아, 사실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여사친 같은 경우에 네, 오히려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본인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보면서 네, 되게 와 이게 결혼이라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은 네. 진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구나.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맞아. 근데 제 친구가 거기서 되게 남편이 너무 더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친구도 음, 되게 사력 있고 착한 애예요. 착한 애여가지고, 착한 애인데, 이제 그 남편분 같은 경우 약간 이효리 이상순 같은 느낌으로 되게 묻어난 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친구랑 친하니까, 어, 둘이 뭐 어떤 트러블이 있는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자주 네. 들으면은 내가, 아, 근데 미안한데 너네 남편이 너무 잘못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네. 야, 네 남편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예.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네. 그런 거를 통해서 되게 내 친구도 이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친구 또한 되게 성숙한 인격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예,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알 수 있고, 거기서 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못해서 참 아쉬워요. 저희는 연애 속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네, 인생의 페이스가 넘어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만들고 또 많은 반성을 했어요. 어떤 반성하셨죠? 반성을 한 게 어쨌든 나랑 걔네들하고 되게 비슷한 나이인데 저는 좀 네. 몇 번의 그런 일련의 연애들을 통해서 되게 흑화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순수한 어떤 마음가짐과 그런 가치관을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음. 막 지금까지 아니 남자 다 거기서 거기지. 막 다 쓰레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비대도 없었는데 네. 나조차부터가 뭔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나도 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네, 반면 교사를 삼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터뷰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를 하기 전에 네, 생산자분들이 생산하시는 컨텐츠를 저는 다, 어쨌든 한 번씩 다 소비를 해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질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보는데, 네, 되게 살아오면서 사실 컨텐츠를 되게 가볍게 소비를 하고 팟캐스트 그전에 초대했던 팟캐스터분들 같은 경우도 팟캐스트를 집중해서 듣진 않거든요. 그냥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집안일을 맞아요. 한다든지 출퇴근하면서 듣고 그리고 이제 개선배님도 밥 먹으면서 그냥 같이 틀어놓는 식으로 되게 간편하게 아니면 자기 전에 그냥 옆에 백색 소음으로 음, 틀어놓는 형식으로 소비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좀 집중해서 또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지를 좀 자세히 보게 되거든요. 어허,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되게 많이 녹아 있었고 컨텐츠들에. 네. 어떤 식으로 네, 성장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거 중에 아, 사랑이 뭘까요? 했을 때 그 아, 인터뷰이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한 음, 내용을 본다든지 네, 그 그러니까 댓글이래. 그 자막으로 네,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디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 XCS 얘기하고 네. 그때 내가 했던 얘기가 뭐 계속 존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나름의 삶의 철학이 조금씩 녹아 있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약간 음, 묘한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가끔씩 있어서
근데 사실 그게 저의 의도예요. 왜냐면은 그냥 보고 아 XX 뭐 잘 나가 요즘에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내 맞아요. 인생에 투영해서 약간 나도 그걸 하나의 모티베이션으로 삼는 것 자체가 결국에 그 아티스트의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생산자의 의도가 잘 받아들여졌다, 소비자한테. 잘 간파하셔서 너무 기쁘네요.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초대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다 얘기를 나눠보면 다들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의식이 다 있고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근데 아무래도 퀴어 관련된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생산하려면 네,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실 텐데 음, 지금 초대하시는 분들은 사실 게릴라랑 좀 비슷한 형식의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들 약간 좀 음, 잔잔하고 네, 소비되면 감사하고 소비되지 않더라도 그냥 나의 영향력을 남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다들 약간 나의 존재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그걸로 되었다. 음, 라는 식으로 약간의 아카이빙의 목적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네. 근데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내 입으로 아, 전 선한 영향력을 네. 끼치고 싶어요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냥 좋게 보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정말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나는 아, 이걸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일단 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또 약간 디바랑 관련이 돼 있는 게 제가 이제 네. 어릴 때 그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약간 인생에서 큰 위로를 받은 게 그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그 뷰티풀이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고 아, 네.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구나. 그거를 그쵸. 딱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 크리스티나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아, 이런 거를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약간 이 네.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적어도 크리스티나 한 명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맞아요. 어린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네. 그 나와 그녀의 관계가 이 개선배와 구독자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이 이니셜한 저의 목표였어요. 음음.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음, 네. 크리스티나가 나한테 해줬던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메시지. 있다면 그래서 전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그냥 한두 명이라도 그걸 통해서 그냥 아, 난 혼자가 아니구나 라 느끼면은 느꼈으면 그냥 끝인 네. 거예요. 사실 이거 돈도 안 되고 기름값도 안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예, 저의 어떤 삶의 목표 중에 하나여서 이제 하는 거지. 뭐 거창한 그런 막 유명해지고 싶다 아니면 뭐돈 벌고 싶다 이런 목표는 음. 없어요 아예. 예. 그리고 네. 이미 애초에 처음에 개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떡상하면서 목표는 이루고도 남았네요. 그렇죠. 이미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어요 이제. 음. 없고 내가 네. 이런 얘기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겠다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이 채널을 그냥 너무 이런 이쪽 이야기로 가두는 것보다는 그냥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해야 네.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결국엔 저 맞아요, 안에도 맞아요. 수많은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지향성과 관련된 거고 저는 그게 굉장히 제 삶에서 크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거랑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해 가는 거고, 예, 음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개선배라는 플랫폼 안에 그 타이틀 안에 게이에 좀 더 포커싱을 맞췄다면 이제 점점 선배에 포커싱을 맞춰지는 방향성을 가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되게 그냥 직관적인 이름을 원해서 그렇게 쓴 거였는데, 가끔은, 네. 아, 이렇게 짓지 말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네. 내가 왜, '내가 왜 선배지?' 약간 이런 내가 왜 느낌이요? 선배? 그리고 그런 악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네, 근데 약간 질문 "네가 중에, 뭔데 선배라고 하냐." 예. 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약간 질문이 아마 있지 않나요? 그런 질문이? 그래서 그때 네, 있어요, 얘기하려고 있어요. 그 했거든요. 얘기해 보죠. 네. 지금 얘기해 보죠. 네. 아, 그래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선플과 악플 뭐가 선풀과 있을까요? 악플, 이제 악플은 딱 두 개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첫 네. 번째가 개나 소나 유튜브 안에 네가 왜 내 선배? 이렇게 달았어요, 댓글을. 그래서 네. 내가 개나 소나 여기 딱 꽂힌 거예요.
네. 내가 뭐 나쁜 뭐, 얘기하는 것도 밥 벌어먹고 잘 살고 아니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회사 관련된 컨텐츠에 달린 댓글인데, 전형적인 이쪽 자의식 과잉. 아무도 님한테 관심 없어요. 이렇게 달린 거예요, 댓글이. 근데 네. 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이 댓글이. 그래서 네. 이제 로톡이라고 플랫폼 아시나요? 몰라요. 그 네. 변호사랑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아, 네네. 되게 그냥 간편하게 전화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거기에다가, 퇴근하고, 이제 네. 야근하는 척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변호사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악플러만 잡아 족치는 여자 변호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네. 했죠. 통화를 했더니 이제 그분은 내가 이제 그걸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그 네. 요즘은 그 장원영 씨 살해 이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 이제 조사가 가능하대요. 뭐 안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있지만, 오.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통화를 통해서 이제 이 악플에 되게, 사람들을, 악플이 되게 다는 게 처벌이 세요. 왜냐면 이게 네. 말로 하는 거는 사라지잖아요. 근데 글은 그쵸. 남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참작을 해서 이 형사 합의금이 생각보다 어, 세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형사 합의금을 딱 듣는 순간, 이거 그냥 어그로만 계속 끌어가지고, 이거 회사 안 다녀도 되겠다, 장사해볼 이번이면. 만하겠는데? 이거 나 그냥 이거 회사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분이 저한테, 이제, 그분은 제가 이걸 진행하면 좋으니까, 한 명 그쵸. 가격에 두 명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나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거 하려고 네. 하는데, 착수금 낼 네. 거다, 이제. 그랬더니, 저희 음, 엄마가 막, 이게 정말 익명의 공간이고, 다수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너 네. 그래봤자 구독자 뭐 5천 명도 안 되는데, 너보다 더 대단한 음. 사람들이 뭐 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대응하냐. 네가 애초에 시작할 때 네가 감수했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네네. 그래,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하나하나 다 반응하고, 그 다음에 제 아까 그 유부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짤을 네. 보내주면서, 걔가 짖는 곳마다 멈춰서면 원하는 곳을 갈 수 없다, 뭐 이런 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 그래, 내가 이런 네.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려고, 이런 거 맞아요. 하나하나에 너무 반응하지 말자. 이제 그러고 그냥 그분들 그냥 음, 차단해버렸어요. 차단하면서 그냥 끝났고, 그게 악플이 되게 그쵸. 지금까지도 되게 기억에 남는 악플이고, 그 근데 사부풀, 그분들은 이 네, 컨텐츠를 여기까지 들을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만약에 이 팟캐스트 넘어서 만약 들으신다면 왜냐면 보통 악플 다시는 분들이 사랑이 넘쳐서 그걸 표현하시는 가끔 악플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 뭔지 알죠? 이제 약간 개구쟁이 그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여자애들 괴롭히는 음, 것처럼. 근데 물론 그 정도의 애정을 갖고 담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무튼 만약에 이거를 들으신다면 행복하실 것 같네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아니, 내가 이게, 예, 어, 몇 초의 시간을 쓰는 건데, 그거를 왜 이렇게 네. 사용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좀 안타까웠어요, 네네. 마음이. 그쵸. 네, 사실 먹이를 주면 안 돼요. 먹이를 주면 안 되는데. 음, 근데 포포님에게 이렇게 큰 족적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그들은 성공한 거지 않았을까. 그렇네. 어찌 보면 그분이 미션을, 성공하셨는데, 근데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댓글에 제가 반응하기 전에 다른 구독자분들이 엄청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대분, 스윗하다. 예. 네, 너무 스윗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그 상황에서 너무 감사했고, 어, 네. 선풀로 얘기를 하자면, 선풀은 얼마 전에 어떤 고등학생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제 자기 평소에 이제 공부하고 어딜 가나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사느라고 너무 답답했는데, 이 채널만 음, 보면은 너무 힐링하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음, 이 채널 개설할 때의 그런 목적과 딱 부합하는 댓글이어서 너무 맞아요. 기뻤어요.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네.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댓글이 진짜 많이 달리는데 그 네. 댓글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슷한 내용을 달지는 않지만 일단 이렇게 좀 그룹 지어줄 수 있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그 고등학생 친구처럼 음, 감사하다, 되게 잘 네.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한 분 있고, 그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주접하시는 분들, 맞아, 맞아, 맞아. 어, 나 음. 개선배한테 나중에 장가 가려고 뭐 운동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최근에 뭐 임신했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나 그, 너무 재밌다. 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은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두 그룹 전부 다 약간 나이 연령대가 좀 어리신 분들이 많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걔 맞아요. 중에 네. 오히려 걔 선배에 그러니까 포포님에게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어떤 식의 그러니까 뭐 조언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예, 예, 맞아요. 지금 하는 고민을 저도 옛날에 했었어요. 하지만 뭐 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음, 다 그것 뭐 아무렇지 않게 된다. 뭐 음, 괜찮아졌다. 맞아요, 맞아요. 라는 식으로 뭔가 응원 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라는 플랫폼 덕분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진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맞아요. 그들이 댓글을 남기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약간 장문으로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그, 맞아요. 저도 되게 감동이에요. 왜냐면은, 뭐 저도 이제 댓글 정말 뭐 내가 응원해주고 싶은 유튜버가 있으면 영상 올렸을 때 잘 보고 그러면 너무 잘 본다고 댓글 달긴 하는데, 사실 그게 네. 엄청 뭐랄까? 엄청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냥 보고 그냥 좋아요만 정말 누르고 쉽지 갈 수도 않아요. 있는 건데, 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맞아요. 남겨주고 응원해주고 또 그것도 길게. 그래서 맞아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대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하는 댓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그 속에서 저와의 라포도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오히려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꾸미면은 그렇게 나쁜 말들을 쉽게 못 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음, 그것도 거기 와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깨끗한 맞아요. 도시에 가면은 쓰레기를 버릴 데 없듯이 약간 없듯이 맞아요. 예,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게 감사하다는 말밖에 뭐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까울 그쵸.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한 콘텐츠를 소비해 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네. 그거에 더 넘어가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고 아니면 그들의 생각을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또 음, 저희한테 역으로 돌려줬을 때 네. 그게 엄청 큰 울림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또 사실 여기 네.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뭐 또 네, 파워는 감사합니다. 없지만, 네.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약간 기대하고 있어요. 저의 그 최고 조회수를 네. 어, 넘지 않을까 이번에. 한번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어디에 나온 게 저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예. 아무튼.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아니,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소통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인스타그램 계정이 따로 있어요, 또. 네. 그 인스-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만들었던 건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인스타가 없었고, 은퇴라고, 은퇴 전에 없었고, 이제 다시 셀프 컴백을 하고 나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어,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비즈니스가 요즘에는 다 인스타그램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돈 벌어야겠다 이런 건 맞아요. 아니고, 네, 처음에는 그냥 제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고 싶어서 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네. 내 거를 갑자기 어느 날 선점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를 자기가 예,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사칭할 수도 내 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플러스 다른, 이제, 그냥 뭐 브이로그를 보던가 뭘 보던가 다 인스타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영상 업로드 했어요. 이렇게만 이제 네, 올렸었는데, 그 정도만 올려야겠다. 정말 유튜브용으로 네,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예, 안에서 되게 많은 소통이 오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그냥 제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감정 쓰레기통 혹은 오운한 인증 공간이 되어버렸는데, 좀 자제해야지 이런 네.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좀, 왜 자제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유튜브에서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인스타그램에서 하트 많이 받고, 거기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네. 그거 이외에 정말 저의 삶이 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막, 너무, 그러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어, 일반인이고 나는 그냥 내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건데 거기서 너무 네. 우쭈쭈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그냥 정병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네네. 그 밸런스를 잘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음. 그런 것 치고는 많이 올리지 그쵸.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예, 고민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예. 마음속에는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그렇게 우쭈쭈 해 주고 좀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좋게 반응을 해 주면
네. 고향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칭찬을 몇 번이나 들어보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뭐랄까 약간 객관적으로 좀 얘기해주고 이런 건 좀 잘못됐다. 음, 뭐 얘기해줄 수 음, 있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런 거를 잘 안 해주잖아요. 해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뭔가 스토리 같은 거 올렸을 때 되게 좋게 봐주시고 막 그러면은 우쭈쭈 하는 기분이 들긴 해요. 왜냐면 제 본계에 있는 일반 친구들은 제 스토리 막 올려도 뭐 30명, 40명도 안 봐요. 그 냉도 안 걔네 하지. 내가 뭐 맞아요. 하는지 뭐 걔네 관심도 없죠. 내가 뭐 관심도 무슨 없어요. 머라이어 맞아요. 캐리 음악 들어도 뭐 이게 뭐야 이제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제 거기서는 또 많은 사람들 맞아요. 공감해주고 막 이것도 들어보세요. 저거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피드백도 받고 뭐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니까 되게 기쁘다 하면서도 동시에 약간 경계하는 그런 음,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인스타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얼른 만드세요. 이 게릴라. 아, 네. 게릴라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컨텐츠 관련된 얘기를 했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본 게 남미세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해주세요, 그럼. 근데 네, 그랬을 때 개 선배님의 남미 세력은 사실 엄청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게 뭐냐면 다들 마음속에 조금씩 그런 생각은 품고 살아요. 하지만 오, 포포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쉽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에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맞아, 맞아.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친한 음, 친구들한테도 편하게 얘기하고 그 음, 대상이 비단 게이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포포님의 정체성을 알고 계시는 주변 여성분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네.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나 맞아요. 네. 싶은데 아, 남미 세력을 남미 세력을 수치화한다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로 생각하면. 완전 10이죠. 그리고, 너무 좋은 거 어떡해. 저는 근데 또 약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우리나라만. 그래요? 예. 오로지. 그래서, 네, 오로지 한국만. 그래서, 어, 예. 아시아권도 안 돼요? 뭐 일본이나 중국 이쪽도 안 돼요? 개인적인 뭐 그런 선호지만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거 신기하다. 음.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은 또 약간, 그냥 뭐 잘생기면은 그냥 뭐 좋다 이거지만은 좀, 또 다 그 안에 좋은데, 약간 정신적인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중국어, 일본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백그라운드 너무 다르고, 그래서,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10입니다, 10. 너 방금 얘기한 게 너무 웃겼던 게 네. 정신적인 교류를 한다는 게 결국 그러니까 남미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음. 얘기하는 게 지나가는 사람 중에 잘생긴 사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도 어떤 정신적인 교류를 아니, 왜냐면 생각하시는 것 어제도 자체가 이제 커피를 사러 네, 갔는데, 저랑 그 친한 여자분이랑, 네, 진짜 엄청 네, 몸 좋고 잘생긴 분이 저랑 같이 네,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서 네, 네. 있었는데 이제 제 직장 동료분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 네. 너무 괜찮다면서 그 남자가. 그래서 우리가 어, 근데 우리 음료가 또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밖에서 그분을 어, 더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비가 내리고 있었잖아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 우산도 없는데. 근데 그, 근데 이제 막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저 남자 성격은 어떨까? 이러면서 근데 막 그분도 막 상상하고. 얼굴이 되게 순해 보인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음, 결과적으로는 뭔가 아주 찰나지만 나랑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뭐 약간 어, 그런 면으로 이제 그 속에서 예. 이뤄지는 그래서 우리가 교류가 이제 정신적 교류지 않나. 완전 방향이 반대더라고요. 저희 회사랑 그분이랑은. 그래서 아이고, 이제 아쉬워. 엘베 탈 때 제가 그랬죠. 아, 사랑했다. 이제 헤어지자. 이제 이러고 엘베 탔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숍에 다음 주 이 똑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가기로 했어. 삶이 정말 다채롭다. 그리고 아, 되게 소소한 재밌어요. 것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감사함이 네, 있네요. 아주 이렇게 잘 돌아보면은 주위에 행복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요새 좀 인간 혐오 수치가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게 인간 혐오 수치가 높아지면 사람의 안 좋은 점만 보게 돼서 못생긴 사람만 보게 돼요. 그게 좀 인상에 깊게 남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분노가 좀 차 있을 때는 아,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좀 아, 어, 좀 잘 챙겨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속으로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아, 엄청 많은 공간을 보면 그런 게 먼저 보이는 그 거예요? 인간 혐오를 그런 게 많이 보이고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지하철에 사람 너무 많이 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 여기 폭탄 하나 터뜨렸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아, 저 그런 생각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게 지나가면서 잘생긴 사람을 보면 음, 이 사람에 대해서 궁예도 하고 네. 행복한 상상을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좀 내가 유달리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상상을 많이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군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예.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도 음.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좀 더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 뭐라 그럴까. 뭐, 그런 게 뭐, 이제 뭐, 요즘에 생각이 싫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좀, 네네. 저처럼 생각하시면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생이 좀 더 일상이? 행복해지겠죠. 예,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잘생김의 기준 일단 몸 좋은 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왜냐면 애초에 포포님도 음. 몸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좀 추구하는 아름다움도 아, 등가 있고 교환을 소비하고 위해서? 싶은 네. 아름다움도 예,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나 싶은데 네. 몸 좋은 거는 그러면 벌크근 vs 슬림스텐근 하면 뭐가 좋아요? 아, 이거는 근데 제가 좀 슬림, 그, 제 몸이 그냥 스텐근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인이 보기에는 근육 체형인데 네. 몸 좋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텐이죠. 아, 그러면은 그냥 스텐근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음, 또 제가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스텐근 정도에서, 아니면 그보다 좀 좋거나, 근데 또 제가 약간 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는 아이돌이나 이런 분들은 또 되게 슬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저 스스로도 물어봤어요. 제가, 나는 그냥 다 좋아하는구나. 그냥, 그냥 잘생기면 되는구나. 네, 정답입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 얼굴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얼굴은 제가 좀 약간 광대가 있고 턱이 얄쌍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게 딱 제 첫사랑 썰에 나왔던 그 친구의 얼굴이 약간 그렇게 생겼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반출을 어,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네. 얼굴형들을 좋아하고, 약간 좀 너무 깐달걀처럼 다듬어진 사람보다는 좀 러프한 면이 살짝 남아있는? 약간 너무 약간 추상적인. 좀 머스큘리한 거친 면이 있는. 근데 또 머스큘린하다기보다는 약간 제가 한번 이태원에 놀러 갔을 때 너무 잘생긴 분들 많이 네, 봤는데 그분들은 너무 약간 네. 너무 완벽한 느낌인 거예요. 끄덩한 너무 맛이 깔끔한 있죠. 거예요. 너무 맞아, 좀 깔끔하고 미끄덩해요. 맞아요, 너무 미끄덩한 느낌인 거예요. 근데 잘생긴 맞아요. 건 알겠지만은 일단 제가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네. 그런 분을 만났을 때 너무 내가 비교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기에 어, 좀 약간 러프함을 몇 스푼 더 섞은 예. 그런 좀 인간미가 있는, 예. 인간미가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면서도 좀 깔끔한? 그러니까 누굴 못 만나는 것 같긴 음, 한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라이즈의 네. 성찬 씨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근데 근데 사실 좀, 어찌 보면은 음, 그분이 제 그 궁극적인 이상형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브이로그에서 얘기 안 했는데, 롯데 자이언츠에 박준호라는 네. 선수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분이 별명이 약간 예쁜 감자? 뭐 이런 거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그런 궁극적인 이상형이에요? 얼굴이 오히려 네, 더 좋아요. 성찬은 약간 뭐라 그럴까, 정말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는 그런 느낌이고, 네. 음, 귀여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되게 피지컬이 좋잖아요. 그러네. 근데 음, 완전, 이 사람 약간 망가에 나오는 야구 선수 같이 생겼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약간 멘타이코 재질이신데? 그런가? 되게, 그리고 이분이 되게 성격이 엄청 차분해요. 네. 그래서 되게 괴롭혀주고 싶어요. 근데 되게 아, 순수하게 생기셨다. 되게 음, 순딩순딩하게 생기셨다. 그런 얼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도 좀 그냥 스펙트럼이 저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좀 이렇게 귀여운 멘타이코상의 친구도 괜찮지만 또 이제 성찬 씨처럼 되게 아름답게 생긴 조형물도 좋다. 네. 아, 성찬 어우씨. 씨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더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아, 상승시켜줬으면 높였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런, 예, 그런 약간 리스펙. 느낌이고, 아, 나랑 엮인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음, 처음에 광대랑 얄쌍한 턱 얘기했을 때 사실 최근에 그 광대 하면 또 떠오르는 새로운 인기남이 한 명 있죠. 계시죠. 누구예요? 정치인 이준석 씨가. 아씨.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 때문에 엄마랑 싸웠어요. 왜냐면 엄마가 제가 밥을 네, 먹는데 네, 이준석 씨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네. 화를 내면서 엄마, 나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들만 내가 생각하고 살기에 너무 인생 짧은데 엄마가 이준석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면 내가 그 사람을 상상해야 되잖아. 절대 맞아, 맞아. 얘기하지 마. 제가 오케이, 막 오케이. 화를 냈거든요. 아, 야, 그 네네네. 광대가 그분이 뭐 약간 뭐 그런 이슈가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형이 사실 아, 그의 정치색이나 여러 가지를 다 떼놓고, 왜냐면 이게 네, 약간 게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게이 친한 형들이랑 네, 같이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네.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외모만 놓고 품평을 하더라고요. 씨. 그래서 야, 너 이 사람 식대? 이러면서 씨. 그래서 약간 진짜 컬처 쇼크였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정 국민 대통합은 역시 외모로 된다. 아니,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또 되게 잘생긴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서 이게 음, 각 당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만 알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 대선 후보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정치인 전체를 보고 잘생긴 사람을 본 거예요? 네, 전체를 아, 놓고. 그러면 좀 있죠. 예,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대선 후보이신 4번이신 분도 그 음, 외모의 풍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하기 때문에 아, 객관적인 근데 사실만 놓고 내가 이 비교한다. 잘생김의 기준 얘기하다 갑자기 이준석 후보가 나올 줄은. 네, 했는데 사실 저도 그걸 인식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네, 보니까 이게 얼굴만 조목조목 따지면 네. 그분이 되게 광대가 발달하신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제가 좀 얼굴이 좀 뭐라 그럴까. 이 몸에 비해서 얼굴이 좀 둥근 네, 스타일이어가지고, 동글동글해 맞아요. 네, 저에게 없는 그런 거를 좀 아, 상대방에게 찾으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네. 그렇다고 그래서 네, 저는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분이 광대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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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미세 얘기하다가 맞아. 네. 결국 외모 앞에서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시선으로 접근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신선한 접근이네요. 그러면 네. 굳이 따지자. 근데 사실 이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얼굴을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몸 vs 얼굴 vs 성격 vs 재력하면은 우선순위를 좀 쭈르륵 그거, 나열해 주세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사실 네. 그 몸이 1순위고요. 그러니까 1차 통과는 약간 그거고, 2순위가 이제 네, 얼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그 성격인가? 성격 재력. 네. 성격이고 마지막이 재력이에요. 재력은 어, 굳이, 재력을, 저는 남한테 덕 보려고 누구 만나진 않아요. 왜냐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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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기 힘들고 그 사람의 그 재력이 내 거가 되기까지는 정말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맞죠. 근데 사실 제가 네. 이제 재력을 굳이 꼽았던 이유는 재력에는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까지도 포함하는 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중에 이제 음, 학벌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서, 아, 근데 학벌도 무시는 못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또 음, 약간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우리나라 대통령 순서대로 못 외울 것 같으면 안 만난다, 막 이런 얘기 친구한테 했었거든요. 네. 어느 근데 정도 기본적인, 어느 예. 정도는 있으면 뭐 대화가 잘 통할 테니까 그런 거는 좀 있는데 그나마 네 개 중에 하자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다. 왜냐면 제가 그거를 이게 이 순서대로 안 된 만남을 해봤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성격만 보고 만나셨나요? 그러니까 너무 성격이 너무 만났더니 이제 아 내가 이것만으로는 또 안 되는구나. 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네. 좀 기준을 그냥 정해서 왜냐면 괜히 M1 사람 상처를 주느니 내가 기준을 확실히 해서 음.
그런 이렇게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몸이 일단 우선이다. 일단 몸이 좋아야 된다. 뭐 너무 좋은 건 아니고 저는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막 이렇게 막 줄 막 너무 좋고 있고, 막 그런 대피 있고, 것보다는 예. 딱 그냥 그런 거는 원하지 네. 않고요. 그냥 딱 봤을 때 쟤 그냥 좀 운동을 좀 하나 보다. 음, 그 정도가 제일 그 매력적인 레벨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음. 그쵸. 어느 정도 좀 가슴도 좀 예, 있고, 그냥 어느 정도 프레임 좀 나오고, 그냥 그 쉐입이 보이는 게 제일 좀 그 좀 동물적으로 섹시하다. 끌리지. 막 육감적으로. 너무 이러면은 네. 좀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막 왠지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그치, 것 같고, 맞아요. 먹는 것도 엄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네. 음, 네. 좋습니다. 일주일 운동 몇 번이나 하시나요? 네. 저는 자주 안 해요. 세 번, 네 번? 왜냐면 나이가 드니까 회복이 너무 네.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휴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쵸. 빡세게 하면 저 관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목이나 손가락이 너무 맞아, 아파서, 맞아, 맞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세네 번 정도만 하고 그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평상시 그 세네 번도 사실 직장인들한테는 되게 많은 횟수기도 하고, 왜냐면 애초에 퇴근하면 뭐 운동 가기가 쉽지 맞아요. 않아요. 아침에 운동하시나 저녁에 네네, 운동하시나요? 맞아요. 저녁에 아침에 했었는데, 이게 하루 종일 몽롱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그 중량도 잘 안 쳐지고 아, 아침에는 맞아요. 관절도 풀어져 있지가 그쵸. 않아져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좀 붐비더라도 저녁에 음, 해야겠다. 그리고 저녁에 가면 뭐 약간 훈남들도 많아요. 많으니까. 맞아요. 아침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고, 예. 그래서 이건 뭐 이거 일석이조인데 저녁에 가야겠다. 그쵸, 그쵸. 저녁에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퇴근하고. 예. 근데 그래서 운동 말고도 이제 강아지 산책을 항상 시켜주시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일단 애초에 운동량 자체가 좀 많으신 편인 거잖아요. 맞아요. 유산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세네 네. 번도 충분한 운동 횟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정말 몸 좋은 그런 인스타에 그런 분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나 왜 저렇게 될 수가 없을까? 음, 나도 운동 열심히 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사실 그런 분들 보면 대다수 뭐 운동이 본업이신 분들도 있고 되게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온 맞아요,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제 인생을 돌아봐 저는 그냥 뭐 제가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네, 아니고 그다음에 그 예체능이라는 거는 정말 개인의 그 네, DNA의 타고난, 역량이 정말 크거든요. 맞아요, 타고난 게. 그래서 그걸 그냥 인정하면서 그냥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나는 내 본업은 따로 있는데 이 맞아, 정도 하는 것도 나는 많이 발전해 온 거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추 준비한 네. 질문도 다 했고 충분히 내용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네. 녹음을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약간 그 처음에 질문지를 받고 뭐 채널 1년이 됐지만은 제 스스로 이 채널에 대해서 막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거나 약간 분석해 보거나 그런 시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운파님이 중간중간에 되게 이런 분석이나 피드백을 네. 주셨잖아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되게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컨설팅을 누구한테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명한테 네네. 물어보고 이 채널에 대해서 좀 내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 네. 아니면은 이제 개선배를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물론 잘 보고 네. 있어요라는 응원의 글도 너무 감사하지만, 약간 네. 따끔한 피드백이 될 수도 있는 뭔가 현실적인 조언들, 아니면 본인이 소비했을 때 어떤 음,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좀 불편했다든지, 뭐 음, 아니면 소비하기가 힘들었다든지 라는 것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개선배 채널 들어가시면 메일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커뮤니티란에. 네, 네. 그래서 메일로 또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팟캐스트 듣고 재밌다 하시면은 다른 음, 것도 정주행 하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네, 들어주세요. 조댓글 부탁드리고, 또 이제 저희 게릴라 또 이제 공식 메일이 있어요. 공식 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오, 게이리얼라이프라고 해서 GA 숫자 2 REALLIFE gmail.com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연이나 음, 아니면 피드백이나 아니면 또 저한테 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게릴라 관련된 이야기 메일로 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게릴라가 항상 이렇게 게스트를 이제 초대해서 하는 플랫폼인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음, 있으니까 혹시 그렇구나. 나와서 또 네.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네, 저희는 편하게 네. 아, 자기 나오고 싶다 이러면 나올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사연 보내주시면 음, 네, 저희는 결국 네네. 통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만날 수 있다. 저도 다 들어본 건 아닌데, 이제 몇 개 남아있는 거는 이제 근무하면서 혹은 또 출퇴근하면서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저희 게릴라는 이제 매주 월요일 업로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지금까지 운파였고요. 지금까지 저 개선배 폭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